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암호화폐라는 단어 대신 크립토 토큰, 즉 암호 토큰이라고 부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화폐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 자산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도 이 정체성 논쟁이 많은 상태입니다. 먼저 국내에서도 보다 정확한 개념과 그 의미를 담은 명칭이 사용돼야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사업에 관한 청사진을 선보였는데요. 넷마블은 다음 달 안에 블록체인 사업에 활용할 암호화폐 기축통화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체 덱스를 통해서 교환 가능한 형태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권영식 대표가 덱스를 먼저 선보인 이후에 중앙화 거래소 상장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자세한 운영 정책은 100% 확립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암호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과 NFT 게임에 뛰어든 넷마블의 행보에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 먹개비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도입하고 메타 휴먼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먹개비의 블록체인 사업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배달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도입하고 메타 휴먼을 중심으로 커머스와 또 커뮤니티 등의 컨텐츠를 결합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먹개비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품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먹개비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인데요. 미래 기술의 선점적인 차원에서 배달앱과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도입한다면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마케팅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암호화폐 보유의 현황과 또 인권 관련 내용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아주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4억 달러, 하나로 4,782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40%나 증가한 금액인데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체인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북한이 연루된 암호화폐 해킹과 탈취 자금이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또한 자금 세탁이 되지 않은 암호화폐 보유액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연루된 해킹 건수가 2020년 4건에서 2021년에는 총 7건으로 증가했는데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체인널리시스는 특히 북한이 탈취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자금 세탁의 방식도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또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암호화폐를 2월 18일에 출범하는 디지털 금융자산이 아니라 통화의 유사체로 규정하는 법률의 초안을 마련 중인데요. 이 암호화폐는 은행의 시스템이나 허가를 받은 중개인을 통해서 완전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법조계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러시아의 기업과 또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서서히 암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에 워밍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즉 쓰레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 등급은 기존의 B-에서 CCC로 하향 조정된 건데요. 피치는 내년 1월에 엘살바도르가 8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상환해야 하지만 최근 단기 부채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인해서 자금 조달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치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제도는 약화되고 있고 또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면서 또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은 2022년에서 2023년에 자금 조달을 위한 IMF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채택의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치는 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공공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시간입니다. 안녕,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최근 코인 마켓캡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1위 바이낸스의 본사의 위치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오, 맞아. 때론 공식적으로 바이낸스는 2017년 중국에서 나와 일본으로, 2018년에는 몰타로 이전했어. 그런데 2020년 몰타가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해. 몰타는 바이낸스의 사업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말이야. 저런. 2021년 5월 6일 매년 열리는 이터리얼 버추얼 서밋에서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등장해 우리 회사는 본사가 없다고 말했어. 이어 본사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정의는 약간씩 다르다며 우리 회사를 이끄는 리더십 팀은 하나의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고 우리가 출근할 명확한 장소는 없다라고 주장했어. 그러자 다수의 이용자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야. 본사가 없고 사무실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혹시 먹튀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말이야. 그치, 본사나 사무실이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하지.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업체 크래프트에 따르면 현재 바이낸스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독일, 홍콩 등 38개국에 40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중 본사라고 되어 있는 주소를 로드뷰로 한번 확인해 봤거든? 근데 없어.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여기가 바이낸스 사무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거야. 신기하네. 그럼 사실상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해당 주소는 현재 바이낸스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바이낸스 홀딩스 리미티드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상표 소유 외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 창펑 자오는 물론 바이낸스 관계자도 본사에 대한 구분이 없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대. 아니, 그럼 진짜 왜 없다고 하는 걸까? 내가 봤을 땐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이유, 그동안 바이낸스가 중국, 영국 등 다양한 규제 기관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 맞아. 그래서 바이낸스가 비우호적인 규제 기관의 칼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의 피해는 받지 않고자 본사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편안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라는 거지? 딩동댕. 두 번째 이유, 암호화폐가 시작된 이래 탈중앙화는 이제 암호화폐를 넘어 기술 분야와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어. 창펑 자오는 본사 미존재에 대해 우리는 탈중앙화다라고 얘기했어. 즉, 탈중앙화를 도입했기 때문에 본사나 사무실이 필요 없는 것이고 본사를 정의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많은 특정 항목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거래소의 작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사실 그 이유일 수도 있어.
오늘 준비한 코코무는 여기서 끝이야. 과연 바이낸스의 본사가 존재할까? 존재하면 어디에 있고 없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두둥.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늘어날 전망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의 채굴 기업의 가치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주목하라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회사 그리고 기관, 펀드 등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채굴 기업도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정오에 블록체인 티 플러스에서 실시간 암호화폐 차트 리딩 그리고 소통의 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